지난 시간에 여기 피트 탭까지 제가 쭉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오늘은 프라이머리 유니트, 얼터네이트, 그 다음에 톨러런스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근데 톨러런스는 우리 쪽에서 쓸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 공차이기 때문에 우리는 쓸 일이 없을 거고, 그래도 방법은 익혀두셔야 되겠고, 얼터네이트는 보조치수죠. 우리가 그린 도면이 보조치수로 환산이 될 수도 있겠군요. 자, 그 다음 프라이머리 유니트 주치수입니다. 여기는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죠. 자, 유니트 포맷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기본값이 디시멀, 십진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맨 위에 뭐 사이언티픽이나 엔지니어링이나 아키텍처나 뭐 이렇게 쭉 있어요. 사이언티픽은 과학 지수입니다. 과학 지수예요. 이게 뭐냐면은 과학 쪽에서는 보통 우주를 탐구하는 영역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근데 그 거리를 밀리미터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수로 갑니다. 과학 지수인데 대충 따져보니까 킬로미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1km, 2km 이렇게. 뭐 엔지니어링, 그 공학이죠. 기계공학 쪽에서 쓰는 단위, 아키텍처, 건축공학에서 쓰는 단위. 그럼 우리하고 좀 다를까요? 네, 달라요. 여러분들 혹시 라디안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라디안. 처음 들어보시죠? 그러면 RPM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운전들 하시죠? 운전할 때 앞에 계기판이 두 개 있죠. 하나 속도계고 하나는 뭐죠? RPM 게이지죠. 그게 라디안 퍼 미닛입니다. 분당 회전 속도. 라디안이 각도예요. 각도. 라디안이 각도인데 사용하는 단위가 조금 달라요. 반지름 1mm인 원에 원둘레 1mm만큼 돌아간 각도. 그걸 라디안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그렇게 도분초를 사용하고 인치를 사용하고 이게 이제 아키텍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KS는 십진법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계든 건축이든 인테리어든 십진법을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디시멀을 쓰시면 되는데 이 디시멀의 약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디시멀 세퍼레이터. 여기 디시멀 세퍼레이터에 디시멀 세퍼레이터가 뭐냐면 십진수 세퍼레이터 분리자죠. 소수점이에요. 소수점. 소수점을 콤마로 표시하겠답니다. 이해되시나요? 소수점을 콤마로 표시하겠답니다. 이걸 바꿔주셔야 돼요. 뭐로? 페리오드로, 마침표로. 이해되시나요? 네, 맞아요. 우리는 소수점을 마침표로 찍죠. 5, 마침표 5, 그럼 5,5. 그죠? 이 디시멀에는 이걸 반드시 바꿔주셔야 돼요. 소수점 자릿수, 소수점을 표현하는 얘를 반드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나, 자, 제가 이걸 페리오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근데, 보이시나요? 단위가? 자릿수 보이시나요? 1800, 3600, 12700.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CAD 처음 할 때부터 계속 소수점 천단위 자릿수를 찍어 드렸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디시멀은 천단위 자릿수가 안 들어갑니다. 다시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를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여기 디시멀 세퍼레이터가 비활성돼요. 자동으로 페리오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천단위 자릿수가 나와요. 그래서 디시멀보단 윈도우 데스크탑을 쓰라고 알려드립니다. 이 조금 더 쉽고 편해요. 자,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죠. 자,
다음 보시죠. 모디파이. 그 다음에 프리시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 뭐냐면 소수점 자릿수입니다. 소수점 자릿수가 세 자리로 되어 있네요. 자, 보시죠. 여기다가 치수를 기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대충 찍어서, 이렇게 대충 찍어서 올려봤습니다. 소수점이 두 자리까지 표현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마침표로도 나오죠? 네, 바로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수점 두 자리. 자, 9자리까지 표현 가능합니다. 9자리까지 소수점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디멘전 스타일, 그리고 모디파이. 그러니까 소수점은 적당히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소수점을 안 쓰니까 소수점 0으로 놓으셔도 괜찮아요. 자, 근데 이제 이 소수점하고 관련된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제로 서프레션이요. 제로 서프레션. 리딩하고 트레일링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딩은 소수점이 예를 들어서 0. 얼마 이렇게 나갈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0자를 감춰주는 거예요. 점 얼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선의 길이가 0.5mm입니다. 그럼 우리는 0.5라고 써야 돼요. 그런데 저 리딩이 체크되면 제로가 서프레션, 억제돼 버립니다. 그래서 0.5로만 표시됩니다. 그래서 리딩은 체크하지 않는 거고, 저 트레일링이 뭐냐면 꼬리입니다. 꼬리예요, 꼬리. 다시 말해서 뒤에 소수점 자릿수를 표현할 거냐 아니냐를 따지는 겁니다. 소수점이 있으면 보여주고 없으면 안 보여주고. 저게 트레일링입니다. 자, 봅니다. 제가 다시 치수를 기입할 건데 두 개를 만들 겁니다. 300.05 그 다음 300. 자, 치수 두 개 그렸죠? 이렇게 딱 여기서 자르셔야 돼요. 이렇게 할까요?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딱 잘라서 얘의 치수는 얘의 치수는 얘.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트레일링을 껐습니다. 소수점을 억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 나오는 거죠. 자요, 다시 한번 봅시다. 소수점 두 자리예요. 소수점 두 자리로 제어된 거 보이시나요? 근데 오른쪽 거요. 300, 정확하게 300이잖아요. 그죠? 근데 소수점 자릿수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왜요? 제로 서프레션. 제로를 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로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있으면 왼쪽처럼 보여줘야 되고 없으면 안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게 트레일링 값입니다. 그게 이 트레일링 값이에요. 그러면 소수점이 있으면 보여주고 없으면 감추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근데 여기 제로 서프레션이 여기 하나 또 있어요. 앵귤러 디멘전, 각도에 대해서 소수점 자릿수가 0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다시 봅시다. 자, 라인, 제가 임의의 선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각도가 얼마인지 몰라요. 앵귤러 72도로 나오네요. 근데 지금 제가 대충 그렸죠. 그렇다면 얘는 반드시 소수점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몇 도일까요? 정확하게. 근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모디파이. 바로 얘 때문에 소수점 자릿수 표현하지 말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트레일링을 체크해 줘야죠. 똑같이. 있으면 보여주고 없으면 보여주지 마세요 라고 똑같이 이렇게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각도를 알죠.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네, 각도도 값을 수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또 보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여기 꼬릿말하고 프리픽하고 서픽은 머릿말 꼬릿말입니다. 얘는 머릿말이고 얘는 꼬릿말이에요. 좀 이따 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메저멘트 스케일은 여기서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쓰는 게 아닙니다. 이 메저멘트 스케일은 별도로 씁니다. 자, 이렇게 해보죠. 제가 선을 그려봤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도록 하죠. 이 부분이 어때요? 너무 좁죠. 간격이 너무 좁아요. 이런 부분들 간격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원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서클, 그리고 카피. 자, 복제해 갑니다. 이렇게. 자, 원을 기준으로 해서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 스케일 3배. 그러면 이 부분을 3배 확대한 거죠. 그죠? 이게 상세도 그리는 방법입니다. 되게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그려놓은 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복사해서 쓰면 되죠. 그죠? 이 밑에다가 A부 상세 이렇게 쓰면 되죠. 뭐 디테일이라고만 쓰시면 돼요. A 디테일 이렇게. 여기다가 텍스트를 쓰는 거죠. 텍스트. 제가 A라고 썼습니다. 자, 250. 너무 큰가? 네, 적당하네요. 카피.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뭐 영어로 쓰자면 디테일. D, A. 디테일 A라고 쓰면 돼요. 이동하기. 밑에다가 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되는 거죠. 자, 여기다 치수를 기입할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가 돼요? 이거 얼마예요? 이 치수가 맞나요? 아니죠. 3배 확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 치수가 얼마예요? 3분의 1로 줄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럴 때 쓰는 게 메저멘트 스케일입니다. 자, 속성창을 띄우고 선택을 합니다. 자, 어디 갔을까요? 바로 여기 있네요. 스케일 라이너. 1 나누기 3. 3배를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로 줄여야 되는 거죠. 자,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치수가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치수가 나와야 돼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보세요. 600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매치 프로퍼틱스. 3분의 1로 줄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한번 해보시죠. 상세도를 한번 그려보시죠. 자, 다음. 지금 보시면 치수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치수가 미국으로 간다고 보죠. 이 도면이 미국으로 가요. 그러면 얼터네이트를 켜주는 게 좋습니다. 디스플레이 얼터네이트 유니트 2차 단위라는 얘기로 똑같이 단위는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놔주시면 되겠고, 소수점 네, 2자리까지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머릿말, 꼬릿말 있고, 제로 서프레션 억제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네, 똑같이 트레일링 체크해 주시면 되고, 위치는 프라이머리 밸류 뒤에 놓겠습니다. 프라이머리 밸류 밑에 놓겠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OK. 클로즈. 그러면 어떤가요? 2차 치수가 나온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앞에는 미리, 뒤에는 인치 이렇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얼터네이트. 이제 중요한 건 누구냐면 바로 얘입니다. 멀티플로 포 알트 유니트요. 얼터네이트, 즉 대체 치수의 배수입니다. 얘를 1이라고 놨습니다. 1이라고 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치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즉 프라이머리 이 치수에다가 멀티플로 포 알트 유니트를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2차 치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다시 봅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예를 들어서 제가 2라고 놨습니다. 그럼 2배 큰 치수가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2배 큰 치수 나오는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이번엔 0.5요. 2분의 1로 줄어든 수치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죠. 1인치는 25.4mm입니다. 그죠? 그럼 1mm는 몇 인치일까요? 간단해요. 이거는 1 나누기 25.4 25.4분의 1이 1mm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1인치는 25.4mm입니다. 그럼 1mm는 25.4분의 1인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CAD는 소수점이 인식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10 나누기 254 이렇게요.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바로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요? 10 나누기 254. 그러면 0.03937인치가 되겠군요. 네, 오케이. 그러면 앞에는 미리, 뒤에는 인치. 자, 하나만 더 봅니다. 이거를 빌로우, 밑으로 놓겠습니다. 어떤가요? 미리, 인치. 좀 더 보기 편해졌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보시면 디멘전 스타일. 자, 모디파이. 자, 이번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단위가 없으니까 밋밋하잖아요. 자, 얼터네이트에다가는 제가 인치라고 쓰고 프라이머리에는 밀이라고 바로 이렇게요. 서픽은 꼬릿말이에요. 프리픽은 머릿말이고, 그러니까 단위는 당연히 꼬릿말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밀리미터와 인치라는 단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자로 하여금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겠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공차입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프라이머리에서 서픽 감추고 얼터네이트에서 끄도록 하죠. 이번엔 공차입니다. 여기 보시면 메소드 눌러보시면 시멘트리컬, 디비전, 리미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베이직은 필요 없어요. 전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허용치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부터 요만큼 허용하겠습니다. 요 범위 안에 들어오면 양품, 이 범위를 벗어나면 불량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내가 지정한 치수, 예를 들어서 100mm를 기준으로 해서 뭐 0.5mm 플러스 그 다음에 0.3mm 마이너스는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허용하는 값이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시멘트리컬이라고 해요. 그 뒤에 뭐라고 쓰냐면 예를 들어서 100mm 플러스 마이너스 0.2 이렇게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0.2에서부터
99.8까지, 다시 말하면 99.8에서 100.2mm까지 허용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거를 시멘트리컬이라고 합니다. 디비전은 말 그대로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 상한값과 하한값이 달라지는 걸 말합니다. 리밋은 이걸 아예 치수에다 적용시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처럼 100에 플러스 마이너스 0.2예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걸 또 다르게 인식하는 방법이 뭐냐면 99.8에서 100.2mm까지 적용한 거죠. 이게 바로 리밋입니다. 자, 먼저 시멘트리컬부터 보도록 하죠. 시멘트리컬, 그러면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쓸 건지, 그리고 어퍼 밸류, 상한값, 로우 밸류, 하한값,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어퍼 밸류, 플러스 값과 로우 밸류, 마이너스 값이 똑같은 거예요. 시멘트리컬은. 그래서 하나밖에 안 써줍니다. 0.23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나요? 다 플러스 마이너스 0.23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모든 치수에 다 적용되고 있죠. 공차가 모든 치수에 다 적용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공차는 누굴 써요? 컨트롤 1을 씁니다. 이해되시나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디멘전 스타일. 우리가 여기서 바꿔야 될 게 있어요.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누구를 바꿔야 되냐면 여기 스케일링 포 하이트하고 버티컬 포지션하고 두 개를 바꿔야 됩니다. 먼저 디비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이 바뀌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치수 문자가 있고 공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치수 문자의 위치는 이 공차의 중간에 걸쳐져야 돼요. 그래서 디멘전 스타일의 모디파이에 여기 보시면 버티컬 포지션이 바텀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미들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중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중간으로 가야 되고, 또 하나, 이 공차 문자의 크기가 치수 문자의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모디파이, 바로 여기 스케일링 포 하이트, 얘를 0.5로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치수 문자의 공차는 조그맣게. 이걸 먼저 세팅을 하셔야 돼요. 자, 한번 세팅해 보시죠.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제가 넌으로 놨습니다. 껐어요. 자, 선택하고, 그러니까 공차는 전부 다 주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부위만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는 거죠. 공차는 이렇게 특정한 부위만 줍니다. 선택을 하고 디스플레이를 yes로 바꿔주고 시멘트리컬. 그러면 로우 값, 어퍼 값 이렇게 두 가지 나오죠. 그 다음 버티컬 포지션인데 바로 얘를 바꾸는 겁니다. 탑, 미들, 바텀. 미들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뭐 제로 서퍼레이션 당연히 이제 들어가야죠. 트레일링 넘어갑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톨러런스 텍스트 하이트, 치수 공차 문자의 크기 0.5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공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속성창을 이용해서 한번 넣어 보시죠. 자, 선택하고 공차로 들어갑니다. 공차에 보시면 시멘트리컬이 있고 그 다음에 디비전이 있습니다. 디비전으로 놓으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리미트 로우 값이 있고 리미트 어퍼 값이 있습니다. 이 리미트 어퍼 값은 말 그대로 플러스 값이고요. 리미트 로우 값은 마이너스 값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공차가 플러스 마이너스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플러스 공차도 나오고요.
마이너스 공차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플러스 공차로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로우 값은 마이너스 값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플러스가 나올까요? 바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도 플러스고, 그런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곱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라고 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네, 바로 이 로우어 값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0.12라고 넣어버리면 값이 들어온 값이 마이너스고 원래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값이 플러스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플러스로 나오죠. 플러스 마이너스는 보셨고, 자, 이번엔 마이너스예요. 그냥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줘버리면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렇게 주면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버리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바꿔보시죠. 자, 이번에는 리밋입니다. 공차에 들어가서 디비전이 아닌 리밋으로 바꿔보죠. 리밋으로 바꾸면 이렇게 값이 적용된 걸로 나옵니다. 그럼 얘는 언제 쓸까요? 도대체 플러스 마이너스는 언제 쓰고 얘는 언제 쓸까요? 설계자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산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설계자는 전체 치수를 보고 여기서 오차를 이 정도 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계자는 리밋이래 그 시멘트리컬이나 아니면 디비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작업하는 사람은 그걸로 계산이 안 돼요. 기계를 돌려서 이거 딱 깎아요. 그리고 치수를 딱 잽니다. 그러면 치수가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이렇게 1799점 얼마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1800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면 이걸 다 계산해야 되잖아요. 현장에 있는 사람은. 플러스 1800에 플러스 얼마? 플러스는 그나마 괜찮네요. 근데 1800에 마이너스 얼마 그러면 계산이 쉽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죠. 특히 이렇게 둘 다 마이너스면 이렇게 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 짜증나는 거죠. 작업하기도 바쁜데 앉아서 덧셈 뺄셈까지 해야 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쫓아오는 거예요, 현장에. 설계실로 쫓아오는 거죠. 도대체 누가 도면 이렇게 주냐고. 현장에 있는 분이 이렇게 쓰세요.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용입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고 알아요. 도면을 보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된 건 이건 설계자가 작업한 거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온 건 현장용 도면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거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써요. 자, 한번 해보시죠.